그리고 규칙 114조에 보면은 환매 특약 등기 말소라 그래가지고 환매에 따른 이제 그 환매권을 이제 실현을 했으면은 그 환매 특약 등기 자체는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으면 가등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본등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환매권의 행사를 했으면은 이제 환매 특약 등기 자체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말소는 직권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려서도 안 되고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권리들을 행사하는 거 저촉되는 권리들을 말소하는 거는 신청으로 한다는 거. 네, 직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다 구분해가지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비교할 게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 154조에 보면은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 말소 신청이 또 같이 있죠. 이런 식으로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저촉되는 권리들을 말소하듯이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처분과 저촉되는 것들은 말소하죠. 근데 그것도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된다.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저촉되는 거 말소, 가처분 이후에 저촉되는 거 말소 이런 것들은 다 신청을 해야 된다.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이후에 저촉되는 권리를 말소하는 거는 직권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 환매 특약 그 자체는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냥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 그래서 뭐를 직권으로 말소하는지, 뭐를 신청으로 말소해야 되는지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가처분에 의한 실효. 뭐 행사로 인한 실효 이렇게 드는 게 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랑 가처분에 의한 실효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연결 지어가지고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인한 환매권 특약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맞는데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그 저촉되는 제3명의 소유권 이후에 권리가나요? 환매권 행사를 이루로 이렇게 말소하는 건 이거는 신청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 여기 앞에 거는 직권이 맞는데 여기 뒤에 거는 신청으로 해야 된다는 거. 네, 직권이 다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처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고요. 네, 나머지는 다 맞았죠. 29번 등기 신청 수수료 옳지 않은 거 답이 4번인가 봐요. 전자신청에 있어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과혼합한 경우에 신청인은 등기신청 처리 완료 전에 기존 결제를 전액 취소하고, 그쵸? 보통 이런 거 기존 결제를 전액 취소하고 다시 결제를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상식 선에서 그냥, 네,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분할 구분, 이렇게 멸실 등기 신청의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분할 구분 합병, 네, 이런 것들은 여기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규칙도 있죠. 네. 또 이것도 2024년 5월 30일 날 이렇게 개정인데, 이렇게 개정 이슈가 엄청 많죠, 지금. 그 개별 규칙들이 지금 29번까지 오는 동안 지금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규칙이 다 올해 24년도에 개정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규칙에 보면은 이 등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등기, 이런 등기, 이런 등기, 이런 등기, 이런 등기,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예. 저는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이런 거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규칙 이런 거 찾아본 적 없습니다. 네, 뭐 기본서에 뭐 반영이 되어서 뭐 그 교재에 있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을 따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지금.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받는다는 얘기죠, 수수료를. 예, 나머지 이런 것들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등기 수수료 규칙 5조에 2에 있던 내용이네요. 아무튼 맞는 거고, 어느 권리를 공유하는 수인이 전거를 원인으로 이사를 말하는 겁니다. 등기명 실질적인 이사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하는 때에는 주소가 동일하게 변경된 경우, 부부인 경우라도 각 명의인의 수만큼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2007년도 뭐 옛날 선례고, 공유자가 부부인 경우라도 각자 내라. 네, 뭐 그런 식이고. 4번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등기 신청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 방식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법원이 등기를 전자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가 감액된다. 이건 이제 4번인데 가처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 기록에 기록된 소유자가 그 처분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감면을 해주는 건데 지금 이거는 국가가 저기 이거를 대신 저기 촉탁하는 것 뿐이고 지금 이 실질적인 그 권리자는 그 소유자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이걸 납부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감액되는 게 이게 아닙니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집행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000원, 소유권 이전 등기 말하는 거죠. 그리고 3,000원 이런 거는 이제 그 저기 부수적인 짜투리 등기들 3,000원 납부해야 된다. 선례가 2019년도 선례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감액된다는 게 아니다. 집행법원이 하는 거라고 하니까 왠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감액될 것 같은데요. 감액 혹은 면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촉탁만 대신 해주는 것 뿐이죠. 촉탁. 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등기 신청 수수료는 변경되는 등기의 수만큼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자가 이건의 전부에 대한 합의명의 변경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의자가 두 건이니까 두 건의 등기 신청서를 납부해야 된다. 맞죠? 이거랑 약간 같은 구조죠. 부부인 경우에도 대가리 수만큼 수수료는 따박따박 납부해라. 국가가 받아가는 돈은 네, 따박따박 다 받아가죠. 나라에서 받는 거는.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옳은 거.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갑이 본안 사건에서 승소해가지고 그 확정 판결을 정본을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A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제3자인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 병에 의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처분 등기 그 94조하고 그 다음 등기 규칙 152조는 이거 세트로 이렇게 돼가지고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 말소에 대해서 지금 세트로 되어 있죠. 법과 규칙이. 네, 이런 대칭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25조 47조 이런 식으로 법과 규칙을 쌍으로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94 152 94 152 이렇게 해서 2차 시험장에서 이거 당연히 뭐 물론 이렇게 조문을 정확히 알지 않더라도 가처분 등기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이제 공부를 했으면은 대충 법전의 위치를 알지만 이런 것들은 94, 152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법전을 안 보고도 그냥 이 숫자만 인용해서 법 94조와 규칙 152조라고 이렇게 괄호해가지고 이렇게 조문만 인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조문을 찾아서 이렇게 내용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발췌를 해오거나 내용을 따와야 되는 경우에는 94조 규칙 152조는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25조 47조 법 25조 규칙 47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 아까 그 환매특약 등기에서 마찬가지로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저촉되는 등기는 말소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등기 권리자가 신청해야 된다. 네, 환매특약 등기 이후에 저촉되는 것도 신청해야 된다. 말소하려면 가처분 등기 이후도 신청해야 된다. 그럼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말소해 주는 거는 가등기의 경우에 가등기에 저촉되는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에 저촉되는 그 이후 가등기 이후의 권리들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는 그 가처분 등기 자체. 그 다음에 그 환매특약 등기에서도 환매권 행사를 했으면 환매특약 등기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그 등기 자체 그런 것들은 직권으로 그 등기관이 말소한다 라는 거. 그래서 등기관이 이렇게 해서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걸 신청이 들어오면은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를 해주겠죠.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저촉되는 거니까. 네, 가처분 등기가 우선하니까요. 그 이후에 등기들은 말소를 해줄 텐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게 아니고 할 텐데 그때 그럼 이제 이 가처분 등기를 이제 그 환매권처럼 행사를 했으니까 이제 환매특약 등기처럼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를 했으면 가등기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와 마찬가지로 가처분 등기 그 자체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 그다음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가 없더라도 네, 이렇게 했으면은 네, 똑같습니다. 네, 그 가처분 등기는 말소해야죠. 놔두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또한 같다라는 게 그 얘기고 직권으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라는 얘기입니다. 말 때는 지체 없이 그 말소된 권리 등기 명령이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여가지고 이제 그 말소된 권리들의 권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 주인들한테 통지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지체 없이. 야, 이거 가처분 등기 이거 저기 하면서 가처분권자보다 네가 후순위여가지고 너네 등기들 그 다 내가 말소했어. 그러고 알려줘야죠.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